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르고 알찬 방송 뉴스포인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종효 연방세무사님과 세무상식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효 세무사님은 포드 자동차에서 연구원으로 28년간 몸담으셨고 H&R 블락에서 현재까지 15년 동안 근무하고 계십니다. 또한 제미 자동차 산업인 협회장, 디트로이트 한인 회장을 지내셨고 현재 미시간 코리안 타임스 세무상식 칼럼니스트이시고 여러 미시간 한인 단체에서 오랫동안 봉사하고 계십니다. 네,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하면서 피해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세금 문제인데요. 네, 세법을 알아보거나 세금 보고를 할 때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네, 그러면 오늘 그럼 먼저 가장 기본적으로 누가 세금 보고를 해야 됩니까? 먼저 그 미국 시민권자나 또 영주권자 또 세법상으로 미국의 거주자로 인정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미국에서 수입을 창출하거나 전 세계에서 임금을 창출했으면은 그리고 또 이 국세청에서 정한 그 액수를 넘어가게 되면은 세금 보고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제일 지금 애매한 것이 미국 그 세법상으로 거주자가 되는 것인데 이민법상으로는 거주자가 아니지만은 미국 세법상으로는 그 거주자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그 공식이 조금 복잡한데요. 네. 지난 3년 동안에 그 183일을 미국에서 거주했으면은 그 미국의 그 세법상 거주자가 됩니다. 네. 예를 들면은 2011년에 120일을 살았고 2012년에 120일을 살았고 2013년에 120일을 살았으면 총 합계가 360일인데 네. 이것을 다 인정해 주는 게 아니고 2013년에는 100% 120일을 인정해 줍니다. 네. 2012년에는 거기서 3분의 1, 40일만 인정해 주고 2011년에는 6분의 1, 20일만 인정해 줘서 총 합계가 180일 되기 때문에 네. 이 사람은 그러니까 세법상 거주자로 인정이 안 돼서 비거주자로 세금 보고를 해야 됩니다. 비거주자는 학생, 또 교환 교수로 오시는 분, 네. 또 예능, 체육, 과학 기술자들이 미국에서 수입을 창출했으면 세금 보고를 해야 됩니다. 네. 이분들이 보고하는 폼은 1040 NR이라는 폼입니다. 네. 네. 그런 복잡한 계산 과정이 있었군요. 네. 네. 2013년에 바뀐 세법, 연방과 또 미시간주를 중심으로 해서 2013년에 바뀐 중요한 세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2013년대도 그 많은 세법이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2013년을 기점으로 해서 또 없어지는 그 세법도 많은데 네. 그것을 여기서 다 커버할 수는 없고 네. 우리 동포들에게 중요한 것만 그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우선 그 항목 공제를 하시는 분들이 의료 공제를 하는 그 비용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그 7.5%를 공제했는데요. 금년에는 10%로 그게 늘어났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를 들어서 10만 불 그 수입이 있는 분은 7,500불 이상이 될 때 그 의료 공제를 했는데 네. 금년에는 10,000불 이상 돼야 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둘째, 금년에는 고액 소득자들이 세금을 더 내게 됐습니다. 네. 고액 소득자는 독신인 경우에 20만 불 이상, 결혼한 사람은 25만 불 이상 되면 고액 소득자로 간주하는데요. 이분들이 작년에는 2,900불 세금을 내던 것이 금년에는 올라가지고 4,900불 텍스를 내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또 고액 소득자 중에 예를 들어서 이자 소득이 있거나 또 투자 이익이 있거나 판매 이득이 있으면 요분들은 또 세금을 이번에 더 내게 됐습니다. 네. 3.8% 텍스를 더 내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요번에 또 텍스율이 하나 더 생겼는데요. 40만 불 이상의 그 고액 소득자는
39.6%의 그 세율을 그 적용받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금년에 새로 바뀐 것은 동성 연애자들이 금년에는 연방에서 부부로 세금 보고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연방 정부에서는 인정이 됐고 미시간 정부에서는 아직 인정이 안 됐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 그 주택 사무실을 사용하는 분이 많이 있는데요. 네, 네. 그전에는 그 계산이 좀 복잡했는데 요번에 간단한 그 계산 방법이 나와서 1피트당 5불 그 비즈니스 공제를 해줍니다. 네, 거주용 주택을 그 비즈니스용으로 그 그 공간을 공간만. 사무실 네, 사용할 네. 때 최고 300피트 그러니까 맥시멈 1,500불까지 그 공제를 해줍니다. 네. 물론 자기가 작년에 하던 식으로 할 수도 있는데 네. 그 심플리 1,500불 하면 간단합니다. 시간이 많이 절약됩니다. 네. 그리고 상속세법이 525만 불까지는 세금을 안 냅니다. 525만 불이 넘어가면 40% 텍스를 냅니다. 네. 그리고 증여세가 일생 그 500만 불까지는 텍스를 안 내고 500만 불 넘어가면 40%를 텍스를 냅니다. 네. 그 미시간에서는 재작년에는 굉장히 그 바꾼 게 많았는데 네. 작년에는 그 펜션 관계로 조금 바꾼 게 좀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미시간 세율이 4.25%로 줄어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개인 공제가 3,950불로 늘었고요. 그 미시간에서는 연방 정부와 달리 그 동성연애자에 대한 공제가 없어서 네. 독신으로 보고해야 됩니다. 네. 네. 2014년 새해가 밝았는데, 자, 그러면 2013년 작년을 기점으로 해서 마지막으로 적용되는 세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마지막으로 적용되는 게 한 40가지가 넘어가는데요. 그래서 모두 다 커버할 수는 없고, 그 중에 중요한 것이 그 선생들, 네. 초등학교, 중학교, 그 고등학교 선생들이 가르치면서 쓰는 비용, 네. 그 공제가 250불씩 공제할 수 있었는데 그게 없어지고요. 네. 그다음에 그 등록금 세제 혜택이 또 없어집니다. 네. 그리고 셋째는 항목공제에서 그 모기지 보험 공제가 있었는데 그게 없어지고, 그다음에 네 번째는 주택 차압 당했을 때 그 몰개지를 탕감해 줬습니다. 네. 그 어떤 분은 5만 불에서 한 10만 불씩 탕감받기도 하는데 네. 그 세금 보고 올 때 원래는 그 인컴을 포함시켜야 되는데 그게 공제를 받았었습니다. 금년까지는 그 공제를 받고요. 다섯째, 그 사업하시는 분들이 사업상 그 장비를 구입했을 때 감가상각 그 비용을 50만 불씩 그 공제를 해줬습니다. 한 번에. 네, 50만 불. 50만 불씩. 네. 그리고 또 거기에 또 50% 보너스를 드렸는데 그게 금년으로 마지막이 됩니다. 네. 그리고 에너지 그 공제라고 해서 500불까지 해주는데 그것도 금년이 마지막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한인 동포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자녀들 교육에 대한 텍스 크레딧과 공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특히 이 학자금 관계로 어떤 세금 혜택이 있을까요? 네, 학자금 관계는 그 세 가지 세금 혜택이 있습니다. 네. 가장 그 비용이 많이 주는 것이 옛날에는 그 호프 크레딧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요즘은 아메리칸 Opportunity Tax 크레딧이라고 그랬는데 학생 1인당 2,500불까지 그 세금에서 공제해 줍니다. 낼 세금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사용을 못하면은 25% 환불을 해 줍니다. 네. 그 4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라이프타임 러닝 크레딧이라고 해가지고 네. 그 일생 교육 공제액인데요. 그 나이가 관계없이 학교 가시는 분들, 네. 그분들이 경비의 그 10%까지 해주고 맥시멈 2,000불까지 세금에서 공제해 줍니다. 이 두 가지는 세금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가장 큰 혜택이고요. 그다음에 등록금 경비로 해서 그 납세자의 총 수입에서 그것을 공제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사용이 됩니다.
네, 네. 네, 세컨 커리어를 찾기 위해서 다시 학교로 돌아가시는 중년분들 많이 네, 많은데요. 네, 그 혜택이 많은 있습니다. 도움이 되겠네요. 예, 예. 네. 다음은 세금 관련 용어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 드리겠는데요. 네. 개인적 공제액과 표준 공제액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요? 네, 그래서 세금 보고 절차할 때 그 납세자를 5가지로 구분합니다. 네. 결혼을 했느냐, 독신이냐, 또 자녀가 있는 가장이냐, 그 배우자가 돌아가시는데 2년 동안 애들을 테이크를 했느냐, 그 다음에 결혼했지만 서로 따로따로 보고해야 되느냐, 이런 5가지에 따라서 그 처지에 따라서 표준 공제액이 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독신인 경우에는 6,100불, 네. 결혼한 사람이면 12,200불, 네. 아이가 있는 그 가장인 경우, 싱글맘, 싱글데디인 경우에는 8,950불. 네. 그리고 또 개인 공제는 개인 1인당 3,900불 그 세금을 공제해 줍니다. 네. 그 예를 들어서 독신인 경우에는 표준 공제액이 금년에 6,100불이고 개인 공제액이 3,900불이기 때문에 10,000불까지는 세금을 안 냅니다. 네. 그리고 결혼한 사람은 표준 공제액이 12,200불이고 개인 공제액이 2분이니까 9,800불. 네. 그러니까 20,000불까지는 텍스를 안 내는 것입니다. 네. 네. 그렇군요. 요즘 한인들 사이에서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해외 자산 신고, 해외에 있는 자산을 신고하는 건데요. 한인 동포들 가운데서는 보통 한국이 되겠죠. 미국이 아닌 해외, 한국이나 해외에 있는 자산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신고를 해야 된다는데 이걸 꼭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무시해도 되는 것인지, 그리고 그 해외 자산에는 어떤 항목들이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 해외 그 신고법은 사실은 한 40년 된 법입니다. 네. 그런데 그동안 국세청에서 전혀 관심을 안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장된 법이었는데 한 10년 전부터 국세청에서 이 미국 부자들의 탈세하는 걸 밝히다 보니까 이게 거론이 되기 시작한 건데 이것이 이제 크라이테리아가 10,000불로 내렸기 때문에 특히 한국인들, 아시안계 미국인들에게 영향이 많이 끼치게 됐습니다. 네. 그 국세청에서는 한 100만 명 이상이 이 해외 재산 신고를 안 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3년 동안 그 자진 신고를 했는데요. 자진 신고 지금 한 것이 한 4만 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네. 한 4% 정도죠. 아. 그래서 관련된 법이 지금 계속 바뀌고 강화되고 있고 또 한국하고 여러 나라하고 그 세금 인포메이션을 교류하기 위해서 협정을 맺고 그러기 때문에 참 무시하기에는 조금 찜찜한 점이 있고 예. 또 보고하자니 이게 또 벌금이 많아요. 네. 그리고 또 수수료가 또 많고 또 회계사나 세무사들이 별로 이게 시간이 하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1년 정도 걸려요. 네. 그러니까 별로 또 꺼리고 또 경험도 많지 않고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조금 많은 분들이 걱정은 하면서도 참 이게 좀 난감해하는 겁니다. 근데 네. 뾰족한 소가 없는데 요즘에는 그 세금 보고 올 때 해외 자산이 5만 불, 독신이 5만 불, 네. 또 결혼한 사람은 10만 불 있으면은 세금 보고에 그 보고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동포 여러분께서는 너무 서둘지도 마시고, 네, 그러니까 심사숙고 해가지고 그 구글이나 이런 데 인터넷에 보면 해외 재산 치면요, 뭐 100만 개 이상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심사숙고 해주길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개인이 아니라 단체와 관련된 세금 문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미시간 한인 사회에 여러 한인 단체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비영리 단체로 IRS에 등록이 된 단체도 있고 그렇지 않은 단체도 있습니다. 어떤 단체는 비영리 단체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모금 활동을 하고 또 행사를 위한 기금 마련으로 자켓을 동포들에게 판매하는 것을 보았어요. 이런 일이 합법적인 일인지 설명 부탁드리고, 또 어떤 분은 모금액이 25,000불 이하면 IRS에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에 대해서 IRS의 대응책, 정책 무엇인지 꼭 그 비영리 단체가
501 그 C3에 등록을 해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등록을 안 한 단체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래는 그 일반 대중을 상대로서 모금을 하려면은 그 일반 대중을 그 보호하기 때문에 네. 각 주정부에 그 등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네. 미국의 49주에 40개 주에서 등록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IRS에서는 그 세금 공제 혜택으로 해서 29가지 그 종류로 해서 세금 공제 그 단체를 허가를 해줍니다. 네. 그 중에서 제일 관심사가 되는 것이 501c3 되는 그 네. 단체로 국세청에 등록을 하게 되는 건데 네. 이것이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것이 국세청에서 허가 내면은 소득세 공제를 받을 수 있고 네. 또 판매세 공제를 받을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일반 그 대중을 사들여서 기관이나 모금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등록이 안 된 단체는 모금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불법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 이번에 그 저 미시간 그 코리안 그 타임스. 나왔죠. 여기 예. 우리 코리안 타임스에 나왔는데 비영리 단체 비영리 단체에 대해서도 그 200만 IRS 그 데이터베이스에 200만 개나 되는 그 비영리 단체의 그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됐습니다. 네. 그리고 50만 개 이상 되는 등록이 됐다 취소된 그 단체도 등록이 돼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5만 불 이상 그 소규모 단체로 비영리 단체가 된 게 200만 배가 등록이 됐습니다. 네. 네, 그러면 비영리 단체로 등록이 안 된 단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그 원래는 일반 대중을 상대로 모금을 하려면은 일반 대중이 그 피해를 보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각 주정부에서는 그 등록을 하라고 돼 있습니다. 네. 미국의 40개 주에서 등록을 하라고 돼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IRS에서는 그 세금 공제를 위해서 29가지 그 종류로서 그 세금 공제 단체에 그 줍니다.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 501c3라는 그 단체로 국세청에 등록하는 것인데요. 네. 거기서 그 501c로 등록을 허가를 받으면은 소득세 공제가 되고 네. 판매세 공제가 되고 그리고 일반 대중 또 기관으로부터 자선단체로 해서 모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5만 불 이하의 그 스몰 그 비영리 단체 또한 200만 배가 지금 데이터베이스가 되기 때문에 네. 국세청에서 즉각 그 위반 여부를 지금 알 수가 있습니다. 네. 2011년 국세청에서 나온 발표에는 세금 등록된 단체가 140만 개나 있습니다. 네. 그리고 2만 5천 불 이하에서 등록하는 거는 그냥 요즘은 전자 등록을 해서 간단하게 등록합니다. 서류할 네. 필요 없이. 그러니까 2만 5천 불 이하라도 꼭 등록은 해야 된다 그 말씀이군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5만 불로 2만 불 이하로 됐어요. 5만 불 이하로 되는 단체는 예. 전자로 등록. 전자 파일로? 네, 예. 전자 파일로 좀 하게 됐습니다. 네. 네, 그래서 모금을 하기 전에 꼭 이런 사항을 꼼꼼히 체크해 보시고 꼭 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금 보고를 할 때 세금 감사에 걸리지 않게 꼼꼼히 해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 감사에 걸리는 항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세금 감사 방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2011년 그 국세청 그 통계에 의하면은 1년에 150만 명이 그 세금 감사를 받습니다. 세무 감사는 첫 번째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서류 서면 감사를 첫 번째 받습니다. 이게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오피스 비짓 그 세 번째가 필드 감사입니다. 필드 감사가 이게 강도가 제일 세고 네. 또 납세자의 사업장으로 직접 와서 감사를 합니다. 네. 그 세금 감사에 제일 잘 걸리는 것은 그 W2 폼 또 1099을 그 보고를 안 하는 것이 제일 많습니다. 네. 기업주가 W2를 할 때는
엠플로이한테도 보내주지만은 국세청에도 보냅니다. 네. 그 내가 안 받았다 해서 보고 안 오면 국세청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제일 많이 그 감사가 되고 네. 그다음에 계산상에 실수하는 분들 네. 또 수입에 비해서 너무 공제가 많은 경우 네. 그다음에 의문이 나는 그 항목을 한 경우 그다음에 기부금을 너무 많이 한 경우 그다음에 홈오피스를 했을 때 너무 그 많이 경비를 제한 경우 네. 네. 그다음에 그 zip 코드에 따라서 그 미국에서는 그 미디언 인컴이 나옵니다. 네. 예를 들어서 48,301번은 그 브룸필드 지역인데요. 네. 거기에 미디언 인컴이 12만 불입니다. 아, 네. 근데 거기에 사시는 분이 너무 적게 세금 보고를 하면은 그게 바로 걸리겠군요. 예, 네. 확률이 네. 굉장히 높고 네. 이거는 국세청이 그 컴퓨터가 우선 식별해냅니다. 네. 거기에 뭐가 들어가는지 아무도 모르는데 네. 대부분들 전문가들이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세금 그리고 그러니까 한마디 말 안 했는데 저 하세요. 국세청에서는 요즘 그 컴퓨터로 분류해서 그 서면이나 또 이렇게 레터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 국세청에서 보내는 레터에 그 바른쪽 상단에 CP라는 번호가 있는데 이 CP라는 번호는 그 국세청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한 200가지로 나오는데 거기에 자세한 설명이 나오는데 그 웹페이지를 보시면 그 참고가 될 것입니다. 네, 네, 그렇군요. 세금 감사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계정 세금 보고를 하면은 그 감사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아닙니다. 그 계정세금 보고는 사실 그 뭐 계산할 때 조금 틀렸댔거나 네. 또 실수로 잘못 정보를 했을 때 다시 보고한 그 세금 보고를 다시 개정하기 때문에 감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그 3년간 소급해서 계정세금 보고를 할 수 있는데 그동안 못 받은 환불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만약 그 3년 내에 계정 보고를 안 하면 이 환불은 못 받고 못 받은 환불은 그 국고로 귀속되게 됩니다. 네. 물론 계정세금 보고를 하면서 감사에 잘 걸리는 항목을 그 타치하게 되면은 그 문제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한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세금을 낼 필요가 없는 저소득층은 오히려 정부에서 무료로 보조금을 준다는데 그게 사실인지 그리고 그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네, 미국 정부에서 그 저소득층을 해서 무료 보조금을 줍니다. 매년. 네. 그 무료 보조금을 많이 받으려면은 그 우선 그 자격이 되는 자녀들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 자격이 되는 자녀들은 우선 나이가 19살 미만이어야 되고 대학생은 24살. 네. 그다음에 본인의 자녀라든가 또 형, 또 누이, 또 손자, 그러니까 3촌 이내의 그 자녀들이 그 자격이 됩니다. 네. 4촌은 안 되고요. 그다음에 부모와 같이 6개월 이상 살아야 되고 네. 부모가 그 부양가족의 생활비를 50% 이상 그 부담하면은 적격 자녀가 됩니다. 네. 네. 그런데 수입이 13,400불에서 2만 불 되고 자격이 있는 자녀가 3명이 되면은 미국 정부에서 무료로 보조금이 6,000불, 정확하게 말해서 6,044불을 줍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수입이 2만 불보다 많아지면 정부의 보조금이 점점점 줄어들고 또 수입이 13,400불도 줄어들면 또 정부의 그 보조금이 점점 줄어듭니다. 네. 그 정부에서 무료로 생활 보조금을 주는 것입니다. 네. 그 2011년 국세청 통계에 보면은 이 보조금을 받는 사람이 2,700만 명이 됩니다. 아, 꽤 많군요. 예, 물론 세금은 한 푼도 안 냅니다. 네. 그런데 이 납세자가 이자 소득이 3,300불 있으면은 자격을 상실합니다. 아, 네.
네, 우리가 자본주의에 살지만 돈이 너무 많아도 너무 없어도 다릅니다. 재산이 많아서 자녀에게나 또 다른 사람에게 물려줄 경우 발생하는 그 상속세와 증여세 많이 혼동되는데요. 그 차이점 무엇인가요? 네. 간단하게 말하면은 그 납세자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 증여세가 부과되고요. 네. 납세자가 죽은 뒤에는 그 상속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증여는 1년에 1인당 14,000불까지 세금을 안 내고 증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상속세는 525만 불까지는 세금을 안 냅니다. 네. 그 이상 되면 세금을 40%를 상속세를 내게 됩니다. 증여세는 일생에 500만 불까지는 세금을 안 내지만은 그 이상이면은 40% 증여세를 내게 돼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네. 우리가 세금 혜택을 많이 받으려면 자녀를 많이 낳아라 하는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는데요. 자녀가 있으면 그 수대로 세금 혜택을 받는다고 하는데 자녀에 대한 그 세금 혜택은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자녀가 17살 미만인 경우에는 그 부양 가족으로 적격 그 자녀로 인정되면은 1인당 1,000불씩 그 텍스 크레딧을 받습니다. 네. 그 텍스를 안 냈어도 요즘 수입 상한선이 8,000불에서 3,000불로 내려가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그 차일드 텍스 크레딧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세금에서 공제해 주기 때문에 굉장한 혜택을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연봉 그 5만 불을 받는 사람이 세금을 3,000불 내게 됐다 하면은 자격이 있는 자녀가 3명 있으면은 3,000불 텍스 크레딧을 받아가서 세금을 한 푼 안 내게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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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러면 적격 자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퀄리파이드 칠드런과 적격 친척, 퀄리파이드 렐레티브의 그 차이점은 무엇이고 왜 이렇게 구분을 하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우선은 그 정부에서 그 무료로 보조금을 주기 위해서는 그 적격 자녀에 더 돈을 많이 줍니다. 그게 너무 혼돈이 많기 때문에 그 정부에서 적격 자녀고 적격 친척으로 구분했습니다. 그 적격 자녀는 그러니까 부모 같이 6개월 이상 살아있어야 되고 네. 부모가 부양가족의 그 생활비를 50% 이상 부담해야 되고 네. 그 나이가 또 19살 미만, 대학생은 24살 미만이어야 되고 그 부양가족으로 인정이 되면은 적격 자녀로 인정이 되면은 그 개인공제 3,900불 이외에 네. 또 나이가 17살이면은 세금 혜택 그 1,000불씩 받고 네. 그 또 부모의 그 수입에 따라서 그 여러 가지 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적격 친척은 말하면 적격 자녀는 아닌데 그 더부서리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네. 뭐 친구라든가 네. 뭐 자비 없어서 잠깐 그 부모 집에 와서 있는 사람은 네. 부모하고 1년 살았고 그다음에 부모가 50% 이상 생활비를 보태줬고 네. 그 당사자 수입이 3,900불 미만이면은 적격 친척으로 인정이 돼가지고 개인 공제 3,900불만 해주는 겁니다. 네. 이거는 정부에서 그 정부 보조금을 주기 위해서 2,800명이나 되는 사람이 하기 때문에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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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알겠습니다. 작년 7월에 디트로이트 시가 파산을 했고 또 요즘 불경기 여파로 많은 사람들이 그 개인 파산 신청을 하고 있는데요. 파산을 하게 되면은 밀린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파산을 하면은 그 파산 종류에 따라서 밀린 부채를 그 탕감해 주는 경우도 있는데요. 국세청이 밀린 세금에 대해서 미리 저당을 잡혔으면 안 됩니다. 네. 그것도 페이롤 텍스나 또 그 세일스 텍스 밀린 거는 그 탕감 안 해줍니다. 네. 그리고 납세자가 세금을 안 내려고 파산해도 그것도 탕감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주로 그
파산 변호사하고 아마 상의하는 게 제일 상책일 것입니다. 네, 네, 그렇군요. 우리가 또 세금 보고를 할 때 전문 대행인에 맡기면 편하겠지만 또 그 대가를 지불해야겠지요. 네. 네, 그렇다면 혼자서 세금 보고를 하고 싶은데 무슨 서류가 필요하며 또 궁금한 사항을 답변해 주는 곳이 있는지 또 더 중요하게 무료로 해주는 곳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요즘은 세금 관계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발달해 가지고 납세자 중에서 한 2천만 명 이상이 자기 혼자 세금 보고를 합니다. 네. 보통은 W2 폼을 받기 때문에 네. 굉장히 쉬워요. 우선 1040 EG 폼이 있고 1040 A 폼이 있고 1040 폼이 있는데 그 설명서를 따라서 하면 쉽습니다. 네. 그리고 주 정부도 그렇게 사실 어렵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좀 시간이 걸리죠. 네. 예. 그리고 매년 1월 15일쯤, 금년 1월 17일입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무료로 세금 보고를 해주는 회사가 한 15개 이상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항상 홈페이지가 www.irs.gov인데 네. 거기를 눈여겨보시면 좋은 정보가 나오고 주로 연방정부 보고는 무료로 해줍니다. 그런데 주정부에서 약간 좀 차지를 하는 거, 한 10불, 15불 정도 차지를 합니다. 그런데 연수입에 상한선이 있어요. 네. 57,000불 이하가 돼야 되고, 이게 아마 4천만 명이 이거 무료 대행 회사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금한 것은 국세청에 물어보면 되는데, 네. 1년에 전화 오는 국세청에 전화가 한 120만 개가 넘어갑니다. 네. 그래서 답변율이 한 68%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완전한 답은 못 얻기 때문에 아시는 회계사나 세무사한테 물어보시면은 웬만히 간단한 것은 대부분 무료로 답변해 줍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이 세금 보고 처리 다가오면은 머리가 복잡해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세금 보고 폼만 해도 수십 가지가 있단 말이죠. 네, 이런 폼들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을까요? 네, 우선은 집 근처 도서관에 가시면요. 도서관 사서한테 물어보시는 텍스 관계 마스터 파일이 있습니다. 네. 마스터 파일 아직은 안 나왔습니다. 네. 아까 물어봤는데 아마 1월 말쯤이면 다 준비할 겁니다. 그러면 그걸 카피해서 쓸 수 있고 가장 간단한 방법은 국세청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각종 서류, 각종 폼, 각종 다큐멘트를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 60여 가지 통상 쓰는 폼이나 또 퍼블리케이션은 메일로 해서 오더 받아서 메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 세금 보고 폼에서 W2 그리고 1099, MISC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네, 그래서 보통은 직장 다니시는 분은 W2 폼으로 텍스 폼을 받습니다. 네. 그거로 세금 보고를 하면 되는데 간혹 가다가 1099 미슬레니어스 폼을 받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W2 폼을 받느냐, 1099을 받느냐는 엠플로이나 고용주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네. 연방정부의 20여 가지 크라이테리아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 따라 하시면 되고요. 대부분은 W2폼을 받는 분은 W2폼 받을 때 연방정부 세금을 내고 주정부 세금을 내고 소셜 시큐리티 텍스를 내고 메디케어 텍스를 내고 네트로 받습니다. 네. 1099을 받으시는 분은 받을 때는 세금을 하나도 안 떼요. 네. 그러니까 목돈으로 봐서 좋긴 한데 네. 세금 보고할 때 그걸 다시 세금을 내야 되니까 네. 조금 복잡하고 대부분은 직장 다니시는 분은 W2 폼을 받는 것이고 네. 독립계약직이다, 청부업자다, 하청업자다, 일시적이다 하는 사람들이 보통 1099 미슬레니어스를 받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이 IRA 국세청 IRA도 두 가지가 있던데요. 그냥 보통 IRA와 로스 IRA가 있던데 그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네, 그러니까 불과 10년 전, 10년, 15년 전만 해도 건전한 은퇴 생활을 하려면
세 가지 그 자금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로 그때는 한 직장에서 30년, 40년 근무하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은퇴할 쯤에는 3분의 1 정도 회사에서 나는 연금으로 커버하고 3분의 1은 회사에서 3, 40년 적금한 401k 그 다음에 나머지 3분의 1은 사회보장연금, 소셜 시큐리티. 그래서 회사 받을 때, 다닐 때 그 봉급의 한 6, 7%, 70%를 은퇴하면서 받기 때문에 네.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네. 근데 요즘은 이것만 가지고 안 되니까 네. 그 개인이 적립하는 그 연금이 그 부각이 된 것입니다. 네. 그 보통 IRA는 불이익과 동시에 그게 세금 공제가 됩니다. 네. 그렇지만은 인출할 때는 그 20%의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다음에 59.5세 이전에 인출하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또 10%의 페널티가 붙습니다. 네. 그리고 Roth IRA는 이 불입할 때는 혜택을 못 받습니다. 네. 그렇지만 인출할 때는 전혀 그 세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네. 1년에 불입할 수 있는 금액은 1인당 5,500불. 네. 그다음에 나이가 50세 넘어가면 6,500불. 그게 헐고 물론 그 인컴 그 리밋이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금년부터 세금보고 대행인은 국세청에서 발행하는 고유 번호를 소유해야 한다는데 그 고유 번호를 그 고유 번호가 그 세금 전문 대행인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네, 그동안 그 일부 세금 대행인들이 그 불법적인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그 일반 국민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2010년도부터 수수료를 받는 세금 대행인들은 매년 그 국세청에 등록을 해야 되고 9숫자짜리 그 등록 번호를 받아야 됩니다. 세금 대행을 해줄 경우에는 반드시 세금 보고서에 그 보고를 해야 됩니다. 만일 밝히지 않으면 그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세금 대행인을 선별할 때 그 번호를 제시하라면은 우리가 핀 넘버라고 그러는데 핀 넘버를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알려줄 겁니다. 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우리 한인 농포들에게 합법적으로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 그 절세 방법에 대해서 좀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합법적인 절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우선 그 최대한 그 텍스 크레딧을 그 최대한 활용하는 것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거는 세금 낼 것에서 공제하기 때문에 아주 가장 혜택이 큰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자녀에 대한 세금 혜택이 1인당 1,000불, 그다음에 자녀에 대한 그 학자금 혜택인 1인당 2,500불, 그 외국에 또 세금을 냈으면 그 세금도 공제해주고 1인 개인당에서 현재까지 한 10가지 그 텍스 크레딧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비즈니스 하시는 분은 더 많은 그 텍스 크레딧이 있습니다. 그 둘째는 그 세금 내는 것을 지금 내지 말고 미루어 내는 것입니다. 그거는 보통 IRA를 불입하든지 401k를 더 불입하든지 해서 은퇴할 때쯤 돼서 세금을 내게끔 하면은 은퇴할 때는 그 수입이 적기 때문에 텍스를 내더라도 나중에 돌려받을 그 찬스가 많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그 세율을 그 적게 줄이는 방법입니다. 현재 세율은 그 10%에서 39.6%가 있는데 현재 자금을 갖다가 자기 자녀들 위해서 이전해 주는 방법 등으로 해서 그 수입을 줄이면은 세금을 적게 냅니다. 그 네 번째는 그 공제를 최대한도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표준 공제 대신에 항목 공제를 하고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비즈니스 익스펜스 공제를 되도록 많이 하고 또 기부금 공제를 잘 활용하면 그 수입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W4이 있는데요. 그게 세금을 미리 공제하는 것입니다. 너무 적게 공제하면은 세금 낼 때 벌금을 내고 또 너무 많이 공제하면은 정부에서 환불을 해주기 위해서 좋긴 하지만은 정부에서 이자를 안 주니까
그게 낭비인 폭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공제액만 공제하게 하면은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세금을 많이 내시는 분은 이 교회나 또 이런 공공단체에 도네이션을 해서 수입을 줄이면은 그것도 세금을 덜 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일곱째는 그 손해보는 주식이 있으면은 빨리 파셔서 그 1년에 3,000불까지 그 절세를 해주니까 5년간 그 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회사에서 제공되는 각종 401k, 또 생명보험, 교육보조 플랜, 또 헬스케어 이렇게 프로그램에 그 가입하면 많은 경우에는 그 수입에서 그 줄여줍니다. 그런 경우에 세금을 적게 냅니다. 네, 그렇게 많은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들이 있었군요. 네. 네, 우리 한인동포 여러분들, 우리 오늘 세무사님 말씀 잘 숙지하시고 세금 많이 절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세무사님 도움 말씀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뉴스포인트에서는 이종효 세무사님을 모시고 세무상식에 대해 말씀 나누었습니다. 한인동포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 뉴스포인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